필수 개념 장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필수 개념 장착의 첫 번째는 바로 착화물의 화학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학식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화학식은 우리가 착화물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크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는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착화물을 구성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중심금속 이온이라고 하는 게 있죠. 중심금속 이온이 있어요. 그리고 리간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착이온이에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말고도 우리가 상대 이온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대 이온까지 늘 염두를 항상 해두도록 하시고, 상대 이온이 없다라고 하는 건 중성의 착화물이 되겠죠. 그럼 둘에 대해서 차이가 일단은 먼저 나와요. 뭐냐면 우리한테 상대 이온까지 있게 되면 용해도가 높다라는 게 있겠고요. 그리고 용해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 이온이 없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구별에 관련된 것들은 반드시 꼭 체크를 좀 해두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100% 해리가 되는 것은 상대 이온은 100% 해리, 그러니까 리간드로 결합이 되어 있는 음이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리가 안 되겠지만 상대 이온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음이온 같은 경우는 100% 해리가 된다는 데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그게 왜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 위에 주어져 있죠. 상대 이온의 존재 유무를 얘기를 해주게 되는 부분들을 다음과 같이 우리한테는 Ag 플러스와 같은 양이온을 집어넣어줘서 침전이 몇 몰이 만들어지는지, 혹은 우리가 어느 점 내림을 통해서 입자수가 몇 배로 늘어나는지와 같은 반토 분자를 통해서도 상대 이온 여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물어볼 수도 있고요. 거꾸로 우리가 상대 이온이 있는지 알려주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점 얼마 더 내려갈지, 혹은 침전으로 무슨 얼마나 만들어질지, 이런 식으로 물어봐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상대 이온 있는 것까지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화학식을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화학식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정보는 결국 리간드예요. 왜냐면 리간드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기본적으로 중성의 분자이거나 음이온들이 되긴 하겠죠. 전자쌍 한 쌍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물질들을 리간드라고 할 텐데, 그게 한 자리 리간드도 있겠고 혹은 여러 자리 리간드들이 있기 때문에 결합을 하게 되면 몇 개가 결합을 했는지, 그래서 배위 결합수는 몇 개인지, 배위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배위수에 따라서는 구조는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꼬리꼬리 물고 우리가 연관지어서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첫 번째 리간드에 우리가 따라서는 바로 리간드가 결합이 되는 그 배위수,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결합이 되는 데 있어서의 리간드의 전하예요. 리간드의 전하가 중성일 거냐 혹은 음이온일 것이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누구도 같이 파악이 가능한 거니라고 하면, 앞에 우리 기출 유형에서도 봤었지만 중심금속의 산화 상태도 같이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중심금속 산화 상태를 같이 파악하게 되면 왜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건, 결정적인 건 우리가 그 뒤쪽에 갔을 때 자기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즉 비오비탈의 전자수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시작이 중심금속의 산화 상태부터 연결되는 거니까 꼭 같이 체크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그 배위 원자입니다. 리간드의 배위 원자가 어떤 원자가 결합이 됐냐에 따라서는 강한 리간드로 작용하기도 하고 약한 리간드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보들을 다 리간드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화학식 보면서 리간드가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서 강조드렸던 부분들을 밑에다가도 다시 한번 강조로 써놨으니까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참고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 리간드 볼 때마다 우리가 떠올려 줘야 될 부분들은 다음 같은 세 가지 꼭 떠올려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강조해 놓도록 할게요. 워낙 중요해서 그렇죠. 우리가 리간드가 결합을 하고 있는 중심금속과의 배위수 첫 번째가 되주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라고? 리간드의 전하예요. 이게 중심금속 산화수랑 연결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 리간드의 우리가 배위 원자예요. 물론 Cl-와 같이 우리가 단원자의 이온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한다면요, 별 부담이 없어요. 근데 분자성 리간드 같은 경우들은 어떤 원자가 결합하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다가는 한 자리 리간드들 혹은 여러 자리 리간드들 종류별로 조금 나열을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는 이제 그림까지도 같이 이어서 봐주면 좋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전하라고 생각을 해요. 한 자리 리간드가 됐건 두 자리 리간드가 됐건 결국 주어지게 되는 것들에 대한 전하도 같이 암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옥살레이트 같은 경우는 2-로 보통 결합을 하게 되고, 아세토 아세테이트라고 하게 되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ACAC-라고 보통 쓰게 되는데요, 얘는 보통 -1가로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혹은 6자리 리간드로 대표적인 우리가 EDTA라고 하는 것도 있죠. EDTA 같은 경우는 4-로 보통 결합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필히 좀 따로 챙겨서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그리고 우리가 여러 자리 리간드, 즉 킬레이트 리간드라고 하는 애들은 킬레이트가 집계해서 우리가 따온 어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로지 우리가 어떤 거밖에 안 되더라, 입체 성체를 따져줄 때 우리가 시스만 가능하더라 라고 했던 것 꼭 같이 기억 좀 해두자 라고 했던 것들. 그래서 리간드 종류별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같이 기억해두는 게 좀 필요하겠고요. 자, 앞서 강조했던 바로 이성질체입니다. 이성질체 관계라는 말이 좀 더 맞는 표현이 된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이성질체라고 그냥 물체를 얘기하는 것 같은 표현이 돼주는데 아이소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소머리즘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우리가 이성질체 관계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적당한 여러분들이 개념의 이해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화학식은 서로 같은 관계예요. 근데 물질은 서로 다른 관계인 것을 우리는 이성질체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물론 시험제 출제가 되는 것들은 굉장히 단순한 형태들이 많이 출제가 되죠. 무슨 말이냐고 하면 중심금속과 베이 원자 간의 이 결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로 차이가 난다면 그러면 우리가 구조성체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합은 다 동일하지만 방향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입체성질체로 얘기를 하죠.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주로 어느 쪽이 출제가 돼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바로 입체성질체에 관련된 부분들이 주로 일반화에서 출제가 되고요. 왼쪽에 있는 구조성체에 관련된 것들은 유기화학 같은 데서 탄소 3개 혹은 탄소 4개, 탄소 5개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다른 구조성체 관계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생각보다 거의 출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다 착화물에서는 입체성질체를 주로 묻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흔히 우리가 부분 입체성질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하성질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즉 서로 배이가 되어 있는 리간드 간에, 즉 동일한 리간드인데 그 동일한 리간드가 대칭의 자리로 결합이 되는 건지, 활소 위치 혹은 대칭의 자리가 아니라 같은 방향이라고, 이게 같은 방향이 이런 생각이 되겠지만 서로 반대 방향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90도 방향으로 결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시스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 방향 트랜스 배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각도로서 같이 기억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한 자리 리간드가 3개가 결합한다라고 한다면 그 3개는 2개는 어떻게든 트랜스 위치로도 결합은 가능하겠죠. 근데 나머지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이 나머지 2개들과는 시스 위치로 가서 결합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가 마치 원홀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마치 적도면을 따라서 이렇게 쭉 배열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합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줘 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좌우선 배열에서 따와서 우리가 메리디오날이라고 불러줍니다. 메리디오날과 페이셜로서 우리가 같이 트랜스 시스를 구별하듯이 용어를 하나 더 구별 쓴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같이 좀 알아는 두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분자의 대칭면이 있다 없다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게 바로 이하성체하고 광학성체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분자의 대칭면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성질체를 바로 광학성체라고 불러주는 것이고, 분자의 대칭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 트랜스 배열 혹은 시스 배열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하성질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될 몇 가지 것들은 아래쪽에다가 그림으로 아예 넣어드렸으니까 같이 보고 어떤 식으로 암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지 아까 앞에서 기출형 문제 풀 때도 제가 적어드린 건데 그런 기준점을 좀 암기를 해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기본 한 자리 리간드들을 늘 베이스로 두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는 바대로 메탈에 A2B4라고 주게 되는 1번 유형 같은 경우를 가지고 보게 되면 이런 경우는 어려운 게 없겠죠? 말 그대로 우리가 2개짜리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2개가 어떤 배열에 위치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단순하겠죠? 그 A끼리가 우리가 트랜스 위치로 있을 수도 있겠고 시스 위치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자리들은 B로 다 채워진다라고 보면 될 건데요. 그렇게 채워지다 보면 어떤 특징이 있어 라고 하는 게 다음과 같이 우리가 A가 시스 위치로 가서 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도 다 시스만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4자리나 되면요, 이렇게 3개까지는 다 시스끼리도 배열이 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트랜스 위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즉 트랜스 위치가 됐든 혹은 시스 배열이 됐든 그 안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분자의 대칭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트랜스 배열이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광학성체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A3, B3예요. 앞서 언급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의미야? 라고 하게 되면 A를 가지고 보니까 A3, B3니까 A를 가지고 보든 B를 가지고 보든 상관은 없어요. A끼리를 가지고 봤더니 A끼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마치 적도면을 따라서 쭉 그들끼리가 우리가 배열이 있는 것처럼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B끼리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B끼리도 마찬가지, A끼리도 마찬가지 서로 우리가
90도 각도로서의 우리가 서로가 마치 적도면을 따라서 우리가 쭉 배열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배열을 우리는 메리디오날 좌우선 배열이다 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오른쪽에 있는 페이셜 배열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라고 하면 A끼리의 배열을 다시 한번 볼게요. A 3개끼리의 배열을 가지고 보게 되면 A끼리가 전부 다 시스 배열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90도 각도 위치에 결합을 하고 있죠. 나머지 3마리가 되는 B도 다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시스라고 불러주면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메리디오날 대신에 우린 그걸 트랜스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트랜스하고는 분명히 결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트랜스라고 불러줄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이름을 따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시스와 같은 이 90도 각도 끼리로 우리가 3개가 다 배열을 가지고 있는 걸 마치 그들끼리가 하나의 면을 구성하듯이 우리가 배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페이셜 배열 이렇게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셜 배열과 메리디오날 배열, 이건 A3, B3 때만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경우도 분자는 대칭면이 있으니까 당연히 방학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될 형태는 뭐니라고 하면 바로 2번의 형태예요. A2, B2, C2라고 하게 되는 한자리 리간드가 세 종류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럼 그 한자리 리간드들끼리, 즉 A는 A끼리 트랜스, B도 트랜스, C도 트랜스. 그러면 모두가 다 서로가 각자 트랜스 위치에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A만 트랜스, 나머지 시스, 아니면 B만 트랜스, 나머지는 시스, C만 트랜스, 나머지는 다 그럼 시스, 이런 식으로 배열을 구별해서 나타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따져주게 되면 나머지 하나는 또 없을까라고 하는 게 모두가 바로 시스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문제를 풀 때도 써드리기도 했었지만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한테 이성질체를 묻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모두가 트랜스 쓰는 거예요. 한자리 리간드를 A, B, C라고 따로 구별 지어서 지정을 좀 해두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금 더 간결하게 쓸 테니까. 그래서 A만 트랜스, B만 트랜스, 혹은 C만 트랜스, 그리고 모두가 시스. 이 모두가 시스인 건 꽤 중요한 게요. 모두가 시스인 분자의 대칭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방학이 한 쌍이라고 묶어준 이유는 서로 마주보게 되는 거울상이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한 쌍이라고 표현을 드린 것 뿐인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기하성체의 개수라고 하게 되는 것은 토탈 5개에다가 방학이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합쳐주게 되면 입체의 성체 개수는 6개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고요. 쌍이니까 갑자기 7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기 좀 더 쉽게 우리가 한 쌍이라고 불러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밑에다가는 응용의 형태로 드린 거예요. 3번까지 유형을 구별한다기보다는 1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둘 건 화학식 형태가 A2, B4 아니면 A3, B3 아니면 A2, B2, C2 A2, B2, C2가 제일 중요해요. 자, 거기서 응용을 해서 밑에 있는 3번은 만약 한 자리 리간드가 아닌 두 자리 리간드가 한 자리 리간드 2개 대신에 하나가 치환돼서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덕분에 모두가 트랜스인 거 안 되겠고 치환된 그 녀석도 트랜스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2개가 빠지는 거니까 기하성체 개수는 3개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죠 그러면? 자, 쉬워도 여러분들이 이게 연습이 좀 돼야 또 뒤에 기출문제 적용이 가능하기도 하겠죠. 옆에다가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라고 기암 체크 넣어드렸으니까 꼭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조금 문항수가 많더라도 지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꼭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대표 기출을 통해서 지금 봤었던 이런 필수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기억하고 있으면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지 저와 같이 문제 풀면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합니다.